네, 안녕하세요. 몽상갑니다. 자, 오늘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스타벅스 주주거든요. 힘드네요, 참. 오늘은 한번 같이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들어갈 만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실적 발표하고 마이너스 16%, 종가 기준 15.8%인가 정도 나왔거든요. 와, 충격적이었어요. 변동성이 별로 크지 않은 주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실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니 그런 걸 처음 알았습니다. 충격적이더라고요. 보시면 다 이유가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보시면 모든 영역에서 안 좋았습니다. 그냥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나 주식이 하락했는지. 지금 보면 전체로 봤을 때 매출이 마이너스 1%에다가 지역별로 봐도 중국 마이너스 11%, 그 중국 외 지역에서 마이너스 6%, 북미 지역 마이너스 3% 해가지고 글로벌로 매출이 마이너스 4% 줄었어요. 장사하는데 매출이 줄면은 당연히 돈 작게 버니까 수익성도 안 좋아질 거고 나가는 거는 뻔한데 맞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마진율도 좀 줄었고 그다음에 EPS도 줄었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글로벌 매장 수인데 원래 매장 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린다고 했거든요. 경영진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인도, 중미, 남미, 중국, 아시아 이쪽에 굉장히 매장을 많이 늘린다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매장은 많이 늘어난 거고요. 요 밑에 거는 보시면은 뭐냐면 그 리워드 프로그램입니다. 가입해가지고 사이렌 오더 같은 거 이제 주문하면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 쌓고 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활동량이 많고 가입자가 조금씩 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집중하는 얘기들을 실적 발표할 때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자, 제일 문제였던 거는 가이던스인데요. 지금 보면 24년의 매출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뭐냐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전망이잖아요. 이 전망이 안 좋으면 특히나 더 심하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망을 같이 보면 좋은데 자, 보시면은 네. 글로벌과 미국에서 원래라면 4에서 6% 성장하기로 했는데 와 이런 제자리 걸음이랍니다. 한 해 동안 계속 이렇다는 거죠. 장사 재미없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장사 하나만 한 거잖아요. 1년 내내 장사가 재미없을 거라고 하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죠. 충격적입니다. 특히나 중국에서는 보면 2, 4분기,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한 자릿수 증가를 했는데 오히려 한 자릿수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이 참 중국이 쉽지가 않은데 실적 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서 가격 경쟁이 심하다. 특히나 차 브랜드들에서 심하다. 아직 커피 소비량이 많지 않아서 우리는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 차 브랜드에도 보면 커피 파니까 가격 경쟁이 심한 데다 차 브랜드들에서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격 경쟁에 끼어들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프리미엄이니까. 네, 그럼 숫자로 증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드러나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매장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했기 때문에 전 세계 24년 동안 매장 늘어나는 거는 약간 감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는 약 4% 매장이 늘어나고 중국 내는 약 12% 매장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매장 수 늘어나는 거니까 투자가 계속 이어지겠죠. 그럼 돈을 계속 쓴다는 거니까 이외에도 돈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더 안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변동이 없다는 건데 성장률이.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충격적인데 15에서 20%는 그래도 성장할 거로 봤는데 거의 한 자릿수 플랫이라는 거죠. 매출도 안 늘어나는데 이익도 거의 안 늘어날 거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는 당연히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사를 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장사를 하긴 하는데 1년 내내 별로 늘어나는 것도 없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그러면 진짜
멘붕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여기서부터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제 트래픽이 많이 감소했는데 중동 이슈로 인해서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스타벅스가 뭐 전쟁을 지원하는 회사다 이러면서 불매 운동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영전의 어떤 해결책, 행동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개선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MZ들의 수요, 비건 옵션, 어린이 옵션, 그다음에 로우 칼로리 옵션 해가지고 당을 다 뺄 수 있는 옵션, 그다음에 새로운 트렌드한 메뉴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드라이브 스루랑 배달에 집중하고 매장을 개선해서 그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파트너들에 대해서 이제 고객과 응대하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수고로움을 덜고 이런 것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지금 현재 단기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덜 중요하다는 거죠. 원래라면 그거 중요한데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트래픽 자체가 줄은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불매 운동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제시가 약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래도 희망은 있다. 자, 이 부분에서 참 그래도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보고 싶은데 지금 실적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올 한 해 내내 재미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손절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뒤에 자료들 보고 그래도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 하고 한번 희망 회로를 살짝은 돌려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그래도 경제적 해자가 스타벅스는 넓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가격 인상을 훨씬 높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을 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만큼 인상도 쉽지 않고 그 카테고리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만큼 가격 인상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반대로 얘기하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브랜드 파워가 있는 회사다라는 거죠. 해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어떤 수요만 회복된다면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약간 불 케이스, 긍정론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세 가지만 살펴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리워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촉진을 해서 활성화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가입을 해야만 됐는데 뭐 이제 가입 안 해도 아무나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경험을 시켜본 다음에 가입을 유도해서 이렇게 유치하는 거죠. 그런 쪽의 얘기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메뉴들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투자라든지 어떤 동선 투자라든지 좀 더 빨리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근본적인 부분이니까 수요만 회복되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긴 해자에 관한 부분인데 5가지 포인트: 가격 결정력, 그다음에 수익성, 그다음에 해외 진출할 때 얼마나 쉽고 빠르고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가, 소매 채널 유통함에 있어서 얼마나 싸게 대량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싸게 거래할 수 있거든요. 싸게 이제 뭐랄까요,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대량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통을 할 때도 더 많은 채널에 더 빠르게 유통할 수 있고, 그 외 RTD 제품들 같은 경우는 잘 나오거든요. 스타벅스에서는 계속 새로운 것들이. 그리고 마케팅 지출비도 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지고 모닝스타에서는 경제적 해자를 이제 와이드 모트 해가지고 넓게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약간 저가형이라고 볼 수 있는 던킨이나 맥도날드, 맥카페 이런 데는 굉장히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뭐랄까요, 이 가격 인상률도 아까 얘기했던 그 던킨이나 맥카페 같은 데는 훨씬 낮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지출비 같은 경우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타벅스가 좀 더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희망 회로는 잠시일 뿐이고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정말 냉혹해요. 단기적 접근은 내려놔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닝스타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리서치 기관이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투자 회사들처럼
적극적인 목표 주가를 막 설정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재 가치 기준에서 약간 뭐랄까요, 워렌 버핏 같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단타로 한번 살짝 들어갔다가 한번 노려볼까요?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려운 추세를 감안할 때 압박이 있기 때문에 2024년, 2025년까지도 굉장히 간신히 가이던스를 맞출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또 실적이 삐끗할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 정도로 지금 압박이 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18개월 동안은 안전벨트 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주가가 내재 가치 대비에는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가 진입할 때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왕창 사고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얘기했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씩 사모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간의 또 희망 회로를 살짝 또 돌려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페어밸류 가격과 페어밸류의 그래프예요. 지난 10년간. 이거는 유료라서 쉽게 보실 수는 없는데 제가 유료 결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어밸류 공정가치 같은 경우는 구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잘 다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 향후 10년 동안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해자를 가지고 수익률을 얼마만큼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가진 상황 안에서 계산을 해내는 방식이라 어느 정도 믿을만 합니다. 지금 보시면 붉은색이 짙어질수록 오버밸류, 푸른색이 짙어질수록 언더밸류인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언더밸류일 때만 조금씩 꾸준히 매수를 했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언더밸류가 꽤 심하죠. 그렇지만 공정가치 자체도 조금 하락을 했고요. 확실히 지금 현재 공정가치는 모닝스타 기준 5월 2일 기준으로 96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전에는 106달러였어요. 지금 약 한 보자 10달러니까 8%쯤 되려나요? 그쯤 감소를 시켰죠. 그 상태이기 때문에 별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모닝스타는 별 1개부터 별 5개를 주고 있습니다. 자, 별이 1개부터 5개까지 주고 있는데 1개 같은 경우는 네가 여기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보상보다 더 크다는 거죠. 보상이 적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별 5개 같은 경우가 네가 투자했을 때 투자한 리스크 대비 보상이 훨씬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스벅 같은 경우는 별을 4개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투자하면 보상이 투자하는 리스크 대비 보상이 확보가 돼 있다.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확보돼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투자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매수를 해야지 또 왕창 사면 안 되겠죠.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스벅을 매수를 했다 보니까 조금씩 모으고 있는 과정 중에 하락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조금 더 모아갈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당분간 다음 실적, 다다음 실적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스타벅스에 왜 폭락했는지, 실적이 어땠는지, 그럼 지금 현재 주가는 손절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앞으로도 또 하나씩 기업에 대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나 댓글, 구독은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